로마인들은 이 로마 카르타고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포에니 전쟁. 포에니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이에요.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인들이에요. 지금의 그 레바논 쪽 있죠, 레바논. 동부 지중해 방면. 거기 살던 애들이 페니키아인, 배 타고 장사하는 애들이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정착해서 카르타고 식민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카르타고가 청어람이 된 거지. 더 서부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한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르타고는요, 수백 년간 서부 지중해 패권, 해상 패권 세력이었어요. 근데 로마는요, 배를 다뤄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 지방에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인들이 있었잖아. 그리스인들은 상업 해상 세력이니까 자기 종속민이 배를 만들 줄 알아. 배는 해결됐어. 그죠? 근데 싸우려면 해전 전술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 하면 선열 돌파라 그래서 횡으로 쫙 세우고 배 앞에 무거운 줄을 달아요. 그래서 막 정면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선열 돌파 방식의 해전이 벌어졌다면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 생존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찾아냈어요. 누가 찾아냅니까? 로마가 다른 나라랑 강력한 차별점은 뭐냐? 탁월한 정치 시스템이 있었던 거야. 다른 나라들은 군주가 한 명이 결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로원 세력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생존 아이디어를 찾아냈어. 자, 어떻게 했냐면 배에 그 도출다는 기둥이 있죠? 마스트라고 하지, 마스트. 마스트에 건널판을 붙여. 앞에 갈구리를 달아. 우리가 이제 영화 보시면 해적들이 그 배, 옆으로 배를 딱 대고 갈구리 던져서 사다리 타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상대편 적선에서 싸워, 그죠? 그 전술을 발명한 거야. 누가? 로마의 원로원이. 육상 전투가 돼버린 거지. 육상 전투는 뭐 로마가 수백 년 동안의 경험이 있잖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요, 어이없게도 최강의 해군 세력을 가진 카르타고가 그냥 무너지고 이때부터 영원히 지중해 패권은, 해상 패권은, 제해권은 누가 갖는 거야? 로마가 갖는 거야. 한니발 전쟁이 왜 중요하냐?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한니발 전쟁에서 우리가 한니발이 로마를 상대로 이겼다고 알고 계시는데 최후에는 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마가 승리함으로써 로마는 어마어마한 실력이 제국으로서의 발판을 만든 거예요. 그 힘으로 동부 방면을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세계국가 만들어지게 된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면 이 2차 포에니 전쟁, 한니발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틀린 거라고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였어. 섣부른 이 판단이 국가와 기업과 개인을 멸망시킵니다. 자, 로마는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가 이제 계급 투쟁이 벌어지는데, 자, SPQR이라는 게서 드러나죠. 세니터, 귀족하고 로마의 평민이 공동 통치하는데, 주도권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지. 얘네들은 이제 손해를 많이 보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다가 뭔가 좀 해달라. 이게 계급 투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원전 494년, 기원전 376년, 기원전 287년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의 로마 민중들이 대규모 시위를 합니다, 시위. 그래서 이때마다 어마어마한 양보를 얻어내요, 민중들이. 이때 트리부스 평민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세니터가 뭐예요, 세니터가? 원로원이? 오늘날로 치면 상원이야, 상원. 그죠? 이게 뭡니까? 하원이야. 하원의 탄생이, 하원의 탄생. 그 다음에 376년에 리키니우스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대토지 소유 상한제. 많이 들어봤죠? 이 정도 땅 이상은 소유를 못해. 법으로 때려버렸어. 그리고 이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호민관제도, 호민관. 호민관이라는 게 뭐냐면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호민관은요,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거부권. 법이 아무리 통과돼도 호민관이라는 사람이 딱 보고 이거는 로마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럼 모든 걸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자, 호민관은 시민들을 위하는 중요한 관리이므로 이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돼. 불가침 권리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대통령과 국회는 획기상 형사소추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280이 가장 중요한데 호hen슈타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프리부스 평민회에서 법을 통과시킵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우리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 다 있죠. 근데 로마인들은요, 수백 년간 투쟁을 거쳐서 이거 하나씩 만들어낸 거야. 이 전통이 지금 서양 문명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 얘기 다 할게요. 한니발 전쟁. 한니발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육상으로 진구를 해요. 이 카르타고 여기인데 스페인 경략해서 일로 가는 거지, 일로. 이게 하밀카르의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5만의 보병, 15,000의 기병, 코끼리 부대를 끌고 갑니다. 갈리아를 지날 거 아니야, 그죠? 프랑스 땅을. 그런데 무지하게 잘 싸워, 갈리아들이. 그래서 여기서 절반 이상의 병력이 소실당하는 거예요. 로마 가기도 전에.
그래서 결국 어쨌든 승리를 하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야. 로마로 들어가서 2차 전쟁이 복귀가 되는 거지. 칸나이 전투 216년. 칸나이 전투가 216년에 벌어지는데 이 칸나이 전투에서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한니발이 이기지, 그죠? 한니발은요, 수십 년간 칼을 갈은 애들이야. 군사 전략의 천재고, 그죠? 그 유명한 그 초순달 전략으로 기병 양쪽으로 포개서 쓰는 천재적인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칸나이 전투에서 박살났어, 로마가. 야, 이제는 세상이 로마의 시대는 갔구나. 주변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야. 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했겠지, 한니발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도 동맹을 맺어버려. 그래서 동부와 서부가 엮이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협공하면 로마를 이길 수 있잖아.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근데 세상 일은요, 그렇게 안 돼, 뜻대로. 자, 발칸 반도의 북쪽에 마케도니아가 있는데, 그 남쪽에 아이톨리아 동맹, 남부에 아카야 동맹 세력이 있었단 말이야. 아이톨리아 동맹이란 세력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저 마케도니아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배는 못하지만, 제가 이탈리아에 침공한 한니발과 손을 잡아서 로마를 멸망시키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야? 우리 차례잖아. 안 되지. 그럼 나 서둘러 해야지. 그래서 이 아이톨리아 동맹이 로마랑 동맹을 맺어. 그리고 저 시리아 쪽에 있는 페르가몬이라는 국가가 또 로마에 붙어. 그러니까 이 원래 계획은요, 마케도니아 한니발 연합군이 로마를 때리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고, 왜? 동부에서 로마의 동맹군 아이톨리아와 페르가몬이 걔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계획이 좌절된 거예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을 읽어보면 모든 전쟁에서는 반드시 프릭션이 발생한다. 마찰이 일어난다. 마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지. 현실은 한니발은 이제 혼자서 로마랑 싸워야 되는 거야. 승리 한번 했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로마가, 자, 이제부터 로마의 무서움이 나타납니다. 그 로마 말고도 속주들한테 전부 징병을 받아. 그래서 군대를 결성합니다. 보병 30만, 기병 15,000, 보충병 46만을 모집해요. 몇 명입니까? 한 80만 돼, 80만. 이 칸나이 전투에서 2만 5천의 병력으로 코끼리 부대로 2만 4천의 로마를 깬 이 얘네들이 아무 피해가 없었을까요? 한 5천 명 죽었을까요? 이제? 한 2만 명 남은 거야. 그러면 2만하고 몇 만이 싸워야 돼? 상대가 됩니까? 이게 로마의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어마어마한 정치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신흥 세력인 그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 어떻게 로마 80만 어떻게 이기냐고.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할 때, 미국을 공격할 때 GDP 총 규모 차이가 미국의 30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자원 접근성은 100분의 1이었어. 그럼 일본이 전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하잖아. 전쟁의 개시는요, 지극히 비합리적입니다. 왜? 오판 때문에 카르타고는 완전히 역사에 사라지는 거네. 자기로서는 그럴듯한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에 정확하게 분석 안 한 거죠. 그래서 한니발이 그런 전쟁에서 뭐 화려하게 싸운 거 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그 조국을 멸망의 길로 끌어간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는요, 그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는데 이 명석하기까지 해. 한니발 군대의 힘의 근본 출처는 어디야? 스페인. 스페인을 근거지로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스페인을 때리면 어떻게 돼? 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정벌군을 로마 군대는 한니발 공격하지 않고 스페인을 공격합니다. 215년부터 210년까지. 칸나이 전쟁 그 다음에부터. 이런 것들이 로마 원론에 의한 집단 지성이 작동되는 거예요. 거의 미국 수준이야, 지금 뭐 하는 거 보면. 그 로마 제국을 거의 벤치마킹 한 나라가 미합중국. 자, 그런데 스키피오 형제라는 두 장군을 보내요, 5년 동안. 그런데 그 원정군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210년경에 다시 한번 2차 스페인 원정 군대가 돼서 스키피오. 이 사람이 군사적 천재예요, 스키피오가. 이 사람이 아까 칸나이 전투 때 젊은 스키피오, 20대 스키피오가 종군했던 친구야. 한니발 공부한 사람이야, 스키피오가. 똑같은 전략을 구사합니다. 더 뛰어난 전략. 그래서 이 스페인을 완전히 정복해버려. 이 스페인의 그 근본 배후지인 카르타고를 원정을 하는 거야. 누가? 스키피오가. 그러니까 그 한니발도 스페인이 망할 때까지는 그냥 있었는데 카르타고가 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르타고 남부에 있는 자마 평야에서 기원전 202년에 자마 대결전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전술을 구사해. 초승달 전략. 그런데 스키피오가 한니발한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가들은 기병이 한 5천 명 더 많았대. 그래서 이제 승부가 로마의 승리로 결정. 그러면 로마라는 세력은 사실은 군사력은 좀 셌지만 그렇게 엄청난 뭐 곡창지대를 갖고 소유하진 않았었는데 이탈리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덩치의 시칠리아와 스페인을 장악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자원을 확보한 거죠. 그 힘이 바로 동부 지중해 패권 세력이었던 마케도니아, 이집트, 셀레우코스를 쓸어버릴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제국으로서 성장하는 디딤돌은 2차
로마 카르타고 전쟁, 2차 포에니 전쟁, 한니발 전쟁 같은 말이죠. 여기서 로마가 승리함으로써 발판을 잡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한니발 전쟁에서 비극의 씨앗이 싹 튼 거야. 한니발이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활동했거든요. 이탈리아 남부가 곡창지대예요. 근데 한니발이 10수년 동안 휘젓고 다니면서 로마의 이탈리아 남부 평야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 병사가 돌아가는데 농지가 없는 거야. 그 부역한 사람들 징벌해버리고. 그럼 로마의 그 시민, 로마 시민 계층이 몰락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보세요. 시칠리아하고 어마무시한 스페인이 어마어마한 곡창지대라고 했죠. 그죠? 그 곡창지대는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장군들 땅, 귀족들, 노예로 경작하는 대농장 시스템, 라티푼디움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스페인. 그래서 떼돈을 벌어. 누가? 로마 귀족들. 걔네는 떼돈을 버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데, 로마의 평민들은, 자영농민들은, 로마 시민들은 무상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대도시 로마로 집중돼요. 로마는 이 사람들을 부양해야 돼. 그러니까 무상으로 곡식 주고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정신적인 만족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금투사 게임이 시작된 거야. 그런데 사실은 불만이 가득 차 있지. 로마의 주인은 로마 시민인데 한 줌도 안 되는 이 세니터 귀족들이 로마 지중해 전체를 차지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꿨는데 우리는 비참하게 살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부로부터 붕괴가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꺾인 거죠. 기세가. 그래서 계급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146년부터 31년 100년간의 난세가 벌어진 거예요. 혼란을 거듭하다가 이러한 로마 공화제의 귀족 과두정이 엄청나게 떼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로마제가 유지가 안 된다. 그럼 누가 해야 돼? 이 귀족정을 무너뜨리고 황제정으로 바꾼 거죠. 그게 이때부터 서로마가 멸망하기까지 황제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